여러분들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싶은 치부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치부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참 많은 것들을 숨기고 산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저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길래 용기를 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울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런 속담을 알고 계신가요? 이 속담은 여자의 한이 무섭다는 의미와 함께 서리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네요. 저는 제가 참 마음이 약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마음을 먹으니 강인해지더군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아니, 평범한 여자이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저는 20살 때 만나 20대, 30대를 함께 보낼 만큼 굉장히 오래 만난 장기 연애였죠. 저는 일찍 취업을 한 탓에 사회생활을 했지만 남자친구는 꼭 자기는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해 노량진에서 고시원 생활을 시작했죠. 다들 아시겠지만 경찰 공무원 시험 정말 다들 어렵다고들 하죠. 한 번은 그냥 본거라 떨어지고, 두 번째는 점수가 부족해 떨어지고, 세 번째는 너무 시험이 어려웠다는 핑계로 떨어지고, 네 번째는 너무 인원을 적게 뽑아서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가 만난 4년 내내 남자친구는 경찰 공무원 준비를 했고, 남자친구네 집이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고시원비 낼 돈도 없어 제가 내준 적도 있고, 기죽지 말라고 통장이나 지갑에 용돈도 매달 주었지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백화점 가서 제 옷은 안 사더라도 남자친구 옷은 꼭 백화점에서 사주곤 했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한 지도 6년이 되어갔을 때 드디어 남자친구는 경찰 공무원에 합격했다 소식을 전했지요. 제가 합격한 것만큼이나 너무 기뻐 그날 둘이 한참을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또 남자친구네 집에서도 다들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한테는 이제 꽃끝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참 착각이었을까요? 남자친구는 경찰 공무원이 되고도 참 바빴어요. 경찰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몇 달은 정말 다시 곰신이 된 것처럼 소포 보내주고, 외박 나오면 바리바리 사서 보내주고,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 뽑아오면 같이 먹으러 가곤 했죠. 그래도 참 좋았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결혼이 다가오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경찰학교를 수료하고 먼저 근처에 있는 지구대에서 몇 달 정도는 근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근무가 당직 근무도 있어 저랑 시간이 많이 맞지 않아서 제가 늘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생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안 할 리가 없어서 산부인과에 갔고, 산부인과에서 아기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임신이었지만 이제 남자친구도 어엿한 직장을 가졌겠다, 당연히 나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남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금 한참 일을 해야 하는 나이인데 결혼은 너무 이르다며 생각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곤 한참을 울고 또 울고 먹지도 않고 지내다가 우리 아이는 유산이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유산하고 난 후에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너무 미안하다, 자리 잡을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했고, 저는 또 그 말을 믿어버렸죠. 그 뒤로 저는 건강이 많이 나빠졌고, 건강이 많이 나빠져 다니던 회사도 휴직회를 내야 할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 아파서 그러니 죽 좀 사와달라고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바쁘다면서 끊더군요. 근무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서 전화한 건데 그러니 좀 속상하더라고요. 한 30분 뒤에 남자친구가 오늘 경찰학교에서 같이 수료한 동기를 만나기로 했다고 죽 못 사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오는 했지만 자기만 빠지면 안 되는 자리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 혼자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남자친구와 저의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차라리 공부할 때가 좋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도 참 서운한 일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깨질 우리 사이가 아니라 생각해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남자친구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집에 가서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놓고 또 이벤트도 하니 남자친구는 그때마다 피곤해서 그러니 이렇게 집에 불쑥 찾아오지 말라더군요. 그렇게 저는 마음은 변한 남자친구와의 연애가 저에게는 그래도 지나가는 시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오래 사귀면 마음을 변할 수 있잖아요. 잠시 나한테 권태기가 왔다고 생각을 했죠. 그 생각이 저에게 나중에는 크나큰 아픔으로 돌아온 날, 남자친구 생일이라
미역국이랑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서 몰래 12시가 땡 치면 축하해줘야지 하고 남자친구네 집에서 기다리는데 비밀번호 소리가 들려 잠깐 숨어 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 남자친구 옆에 있는 여자분도 놀라고요. 너무 놀라 어버버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는 저보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너무 미안한데 다른 사람이 좋아졌다. 한참 시작하고 싶은데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지금까지 네가 잘해준 거 내가 위자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줄 테니 이제 우리 깨끗하게 정리하자고요. 그렇게 저는 소리 없이 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루는 미친 듯이 웃다가 하루는 미친 듯이 울다가 하루는 미친 듯이 술을 먹다가 그렇게 살다 보니 친구가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찾아왔더라고요. 알고 보았더니 남자친구가 경찰이 되고 어쩌다 만난 여자가 엄청 부잣집 딸이라고요. 그래서 강남의 어마어마한 땅 부잣집 딸인데 해주는 클래스가 다른지 걔가 넘어간 것 같으니 너 진짜 걔 생각 한 개도 하지 말고 네 갈 길 가라고 이야기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사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저는 휴직해냈던 직장에 사표까지 내고 저의 마지막인 그동안 쌓여있던 퇴직금과 집 보증금을 빼서 호련히 정말 한 번쯤 가고 싶었던 미국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많이 말리셨지만 이때 아니면 두 번 다시 갈 수 없겠구나 싶어서 한국 생활에 모조리 접고 미국으로 갔죠. 미국에 가서도 참 한참을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 제가 잘했던 디자인 쪽으로 회사를 추천해 주더군요. 영어가 부족한지라 그 친구가 영어까지 알려주며 저는 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했고 돈이 많이 되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니까 능률이나 월급도 쑥쑥 오르더군요. 그렇게 1년을 저는 열심히 살았고 저를 도와주었던 그 친구와의 인연으로 저는 미국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러다 한국에 큰 디자인 공모전이 있어 심사위원으로 가게 되어 그 친구보다 제가 먼저 한국에 가게 되었죠. 오랜만에 가는 한국이 그리웠는지 내리자마자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도 뵙고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니 정말 많이 행복했어요. 또 잘 지내는 제 모습을 보니 너무 멋있다면서 친구들이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친구에게 우연히 들은 전 남자친구의 소식은 제가 미국 가고 바로 결혼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이프가 엄청 사치가 심해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당연히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 마음은 좋지 못했어요. 그래도 더 이상 저랑은 관계되어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생각보다 더 오래 있게 되는 상황이라 저는 함께 온 그 친구는 왔다가 일 때문에 다시 들어가고 저는 한국에 몇 달 정도 있어 오피스텔을 얻어서 잠깐 지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1년 만에 온 한국이라 혼자서 이곳저곳도 돌아다니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래된 저희 단골집으로 갔어요. 그 단골집은 전 남자친구가 늘 가던 곳이었거든요. 힘들 때든 행복할 때든 거기 가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집이라 한국에 가면 한 번은 꼭 가보고 싶다 생각했었거든요. 들어가서 주문하고 앉아있는데 정말 낯익은 얼굴이 보였는데 들어와서 보니 전 남자친구더라고요. 전 남자친구는 동료들인지 같이 왔길래 저는 그냥 모른 척을 했어요. 헤어질 때 너무 서로 안 좋게 끝내기도 했고 또 이제 와서 인사하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해서요. 다 먹고 일어나서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전 남자친구가 따라와서 저를 잡으며 혜롱아, 잘 지냈어? 미국 갔다는 건 들었는데 많이 변했네. 못 알아볼 뻔했어. 아, 그래? 잘 지냈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맛있게 먹고 가. 라고 하고 돌아서는데 저보고 연락처를 묻더군요. 그래서 굳이 연락처를 알려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나 한국에 오래 없어. 잠깐 있다 다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가 무슨 연락처를 주고받을 사이겠어? 라고 하니 그래도 꼭 좀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흔들려 연락처를 알려주곤 뒤돌아섰어요. 그렇게 집에 가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전 남자친구한테서 통화가 되냐고 연락이 왔더군요. 그렇게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너한테 그러고 나서 자기가 어땠는지 등을 이야기하더군요. 오랜만에 한 통화라 사실 옛날로 돌아간 기분도 나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만나기에는 너무 우리는 많이 돌아왔다 생각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죠. 전 남자친구는 그게 아니었는지 매일 연락을 했고
저도 그 연락에 응답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예전과 같이 다시 만나자 이런 말보다 그냥 자연스레 만나게 되었죠. 그러다 전 남자친구가 자기가 정말 잘못했으니 이제 우리 함께 살 때도 되었다며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정말 기뻤지만 미국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있어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야 하는데 괜찮겠냐 물었어요. 제가 원하는 꿈을 찾는 게 더 좋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ABC댁과 많이 부딪히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간소하게 준비하고 싶은데 시어머니 되시분은 예단에 예물에 꼭 해와야 한다면서 리스트를 짜서 저를 주시더군요. 저보고 돈 잘 버는 며느리 만나서 자기가 이제 호강하겠다며 네가 복덩이라고 하시는데 전 왜 그 말이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요? 그냥 티내지 않고 지내다 보니 제 마음속에도 차곡차곡 쌓여갔나 봐요. 그러다 어느 날은 어머님이 저만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얜, 너 미국에 또 언제 들어가니? 저 이제 한 달 뒤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니 아니 그러면 우리 윤씨 있잖니. 너무 유학 가고 싶다고 하던데 너랑 같이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세원이랑 같이 지내면 도움도 되고 좋잖니. 아, 네. 같이 가는 건 상관없는데요, 어머님. 미국 요새 학비도 굉장히 비싸고 물가도 올라서 학교를 다니기가 힘들기도 해요. 라고 하니 아니 돈이 왜 들어 너랑 있는데. 그러니까 보내는 거지. 우리가 돈이 어딨니? 이때 며느리도 보는 거지 뭐. 우리 가족이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저도 회사에서 렌트비 지원받는데 그건 그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제가 집 구하고 학교 알아보고 이런 것까지는 열심히 도와드리는데 그런 건 힘들다라고 하니 저보고 있는 것들이 더한다면서 알겠다고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오래 사귀면서 전 남자친구한테 어머님 얘기는 몇 번 듣긴 했지만 사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굉장히 ABC댁과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지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차시는지 요구하시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신혼집은 제가 미국과 왔다 갔다 해서 큰 집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굳이 돈 낭비하면서 나중에 제가 진짜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 이사를 하자 했는데 어머님은 당연히 우리 아들이 공무원인데 집 큰 거 해야지 작은 데 살면 되겠냐면서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그렇게 점점 어머님의 횡포에 지쳐갈 때쯤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광훈 씨 전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잠깐이면 돼요. 라고 하더군요. 만나러 가서 보니 그분이 저를 보며 사진과 똑같이 생기셔서 잘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살면서 늘 저를 그리워했었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냐고. 그쪽이랑은 완전히 끝난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거였다고 하니 그 여자분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들은 것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었어요. 제가 아는 이야기는 전 와이프가 사치가 너무 심해 헤어졌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치는 와이프가 아니라 시댁 쪽에서 더 심해서 못 견디다가 혼인신고도 안 했다. 그만 살겠다고 하고 나간 거래요. 그러면서 어머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광훈 씨 어머님 굉장히 욕심 많으세요.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도 저한테 요구한 건 없다니고 되었고 공무원 만나려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예 대놓고 광훈 씨 동생 뒷바라지는 저보고 하라고 하셨고요. 집도 제가 해갔지만 그 집이 자기 것이 마냥 매일 오고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도 이런 집 살고 싶다면서 시엄마한테 하나 해주면 어떻겠냐고 매일매일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더 못 참았던 건 바로 광우 씨예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자기 엄마가 그러는 걸 알고서도 침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 말고도 여자 많아요. 참. 근데 그 여자들이 다 돈이 많은 사람만 골라서 만나고요. 그래서 제가 헤어짐을 구한 거고요. 근데 그쪽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저처럼 되지 않길 바라서 연락드렸어요. 선택은 당연히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 이만한 걸로 하고 일어나 볼게요. 라고 하고는 나가더군요. 저는 너무 충격 그 자체라 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은 그 친구 연락도 받지 않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머리가 띵하니 맞은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소식을 전해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내 소식이
전 남자친구한테 전화한 적 있냐고요. 그랬더니 있대요. 물어보길래 지금 걔 미국에서 디자인 회사 들어가서 팀장급으로 있다. 잘 나가니 이제 걔 소식 묻지 말아라 했더니 그때부터 저한테 뭔가 접근한 기분이 들었대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 싶어서 말 안 한 거고요. 공무원 되고 나서부터 차부터 옷이나 신발, 시계도 꼭 명품을 차줘야 한다는 마인드로 바뀌고 돈 없으면 무시하는 듯 하는 게 보여서 애들이 다 피한다고요. 이렇게나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건지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갑자기 그 친구가 저보고 백화점에 가자고 하네요. 그랬더니 자기 애무시계 하나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자기 친구도 애무시계 받았는데 진짜 멋지다면서 나도 너한테 하나 큰 거 선물 받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나는 뭐 사줄게? 하니까 나한테는 자기가 있지 않냐면서 멋쩍은 또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백화점에 없는 물건들을 내가 미국에서 받아올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요. 그리고 그 시계 디자인이랑 이런 걸 받아서 정말 똑같은 짝퉁을 샀어요. 정말 S급 짝퉁이요. 그리고 선물하니까 정말 입이 귀에 걸리면서 바로 저밖에 없다고 하고 어머님 선물도 명품 가방 예단으로 드리겠다 하면서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물론 그것도 짝퉁이고요. 그렇게 저는 서서히 다시 미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몰래 남자친구에게 그랬죠. 제가 정리하고 돌아올 테니 아무래도 무리해서 대출받아 큰 집을 매매해야 할 것 같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미국에 있어서 대출이 어려우니 우선 네 걸로 받고 내가 미국에서 정리하고 그 돈을 갖자라고 꼬셨어요. 그랬더니 쉽게 넘어오대요. 그리곤 정말 친구한테 부탁해 비싼 집을 구해놓고 계약금과 잔금 50%는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비싼 집은 미리 줘야 하니 공무원 대출 잘 되지 않냐면서 나중에 매매 대출로 받으면 싸다고 하면서 받았죠. 그렇게 하루하루 저는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오피스텔까지 싹 정리해 미리 짐을 미국으로 보내놨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잠깐 갔다가 오겠다고 하고 출국했죠. 한 일주일이 흘렀을까요? 이제 이사를 하려는데 그 집이 자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전화가 불티나게 오는데 일부러 안 받다가 저녁 늦게나 돼서야 받았어요. 야, 이거 우리 집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누가 사는데? 우리 사기 맞은 거 아니야? 너 아는 데라면서. 나 아는데 내 친구 언니네 집인데 아니, 근데 왜 누가 살고 있냐고. 당연히 누가 살고 있지. 누가 사는 집에 네가 이중계약 한 거니까. 이 돈은 내가 너한테 옛날부터 너 뒷바라지 한 위자료라고 생각할게. 공무원 월급 잘 나오니까 그걸로 잘 갚아봐. 야, 너 미쳤어,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네가 잘 생각해. 내가 진짜 왜 이러는지. 나 네 전 와이프 만났어. 나한테 그러더라. 너랑 네 어머니가 한 짓들 보니까 가관이 아니더라. 아니, 무슨 소리야. 걔 다 거짓말하는 거야. 걔 어디가 좀 아파, 진짜야. 제발 그만 좀 해라. 너 그지근성 있는 거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 한나라를 지키는 공무원이 여자한테 얻어서 사는 게 좋아서 그랬어? 아니, 자기야, 진짜 그거 아니야. 자기가 그러면 시계나 엄마한테 준 가방은 뭐야? 그거 자기 진심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그거 짝퉁이야. 너 명품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진퉁 짝퉁도 구별을 못하냐?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미국에 오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어차피 봐도 만나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들은 소식인데 제가 들은 뇌물들이 다 짝퉁인 거를 어머님이 모임에 들고 나갔다가 개쪽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빚은 지금 열심히 갚고 있다네요. 사실 생각하면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나마 남은 정을 생각해서 여기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 뒤로도 계속 저를 찾으려고 전화를 해대는데 아예 전화번호도 카톡도 바꿔버렸죠. 그리고 지인들한테도 제 이야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는 퇴직금까지 빼서 대출금 갚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거야 뭐 제 알바가 아니니깐요. 저는 정말 사랑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전 남자친구는 아니었나 봐요. 저를 돈으로만 봤으니깐요. 그래서 저도 돈으로만 보고 다시 제 생활로 돌아왔네요. 제가 그렇게 독한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후회는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결혼하고 살았으면 저는 아예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테니깐요. 지금 제 생활을 즐기며 다시 제 일을 열심히 해가고 있어 힘들었던 날들도 얼른 털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힘든 생각을 하신다면 그 힘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을 잊고 열심히 사세요. 잘 사는 게 가장 큰 복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잘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익명으로나마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버릴 수 있었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